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정관장이 왜 전례 없는 결정을 내렸는지, 그리고 왜 안정 대신 파괴력을 선택했는지를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이번 시즌 가장 논란이 된 영입 카드인 인쿠시의 합류 배경에는 단순한 감정이 아닌 철저한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정관장은 더 이상 똑같은 방법으로는 순위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냉정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위파위의 시즌아웃 이후 무너진 팀 밸런스는 기존 시스템을 유지한 채 복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수비의 중심이 사라진 뒤 남은 것은 흔들리는 전술 구조와 불안정한 경기 흐름뿐이었고, 이 상황은 팀 전체에게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안전한 베테랑 외국인을 데려와 최소한의 안정감을 찾을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도 완전한 반전을 노릴 것인가 하는 갈림길입니다. 정관장의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더 이상 무난한 선수로는 상황을 뒤집을 수 없다는 판단 아래 화력 중심의 전술 전환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 중심에 놓인 이름이 바로 인쿠시입니다. 그는 원더스 무대에서 보여준 폭발적인 스파이크 파워와 높은 타점으로 이미 가능성을 증명한 선수였고, 고이진 감독은 그 잠재력을 기존 외국인 선수들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 상위 업사이드로 평가했습니다. 무대는 다르지만 성장 곡선과 파괴력이라는 두 요소는 감독이 원하는 변화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정관장의 이런 선택이 과연 단순한 모험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이나 즉흥적인 판단으로는 이런 규모의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정관장은 이미 여러 정황 속에서 인쿠시를 향한 확신을 구축해왔고, 그 확신은 팀 내부 분석과 전력 재편 계획을 통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실제로 인쿠시는 원더스에서 단순한 화제성이 아닌 실전형 공격 옵션으로 성장하고 있었고, 이는 정관장이 기존 체계를 버리고 새로운 흐름을 만들기 위해 필요했던 핵심 조각이었습니다. 수비 중심에서 공격 중심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건 기량 그 자체가 아니라 전술적 전환의 상징이 될 선수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인쿠시는 그 상징에 가장 부합하는 카드였습니다. 기존 외국인 선수들과 달리 예능 무대를 통해 대중적 인지도까지 확보하며 팬덤 이동이라는 또 다른 자산을 갖춘 상황이었습니다. 즉, 그는 단순히 코트에서의 전력 보강뿐 아니라 팀 전체의 브랜드 가치와 시즌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정관장이 안정보다 파괴력을 선택한 이유는 이 모든 요인이 명확하게 인쿠시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관장은 왜 지금 이 타이밍에, 그리고 왜 이 선수에게 모든 것을 걸었을까요? 그 답은 시스템 리빌딩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팀 정체성을 바꾸려는 강한 의지에 담겨 있습니다. 흔들리는 순간을 버티는 팀이 아니라 판을 갈아엎고 새로운 흐름을 만드는 팀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작점이 바로 인쿠시였던 것입니다. 위파위의 시즌 아웃은 단순한 전력 누수가 아니라 정관장의 전체 설계가 무너지는 결정적 전환점이었습니다. 지난 시즌 팀의 수비 균형을 잡아주던 핵심이 사라지자 전술 플랜은 물론 세터 조합과 블로킹 라인까지 연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팀은 리시브 커버 범위가 좁아지고 수비 위치 선정과 서브 리턴의 안정성이 떨어지면서 경기 내내 흔들리는 흐름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이는 감독진에게 한 가지 분명한 결론을 남겼습니다. 기존 시스템을 땜질하는 방식으로는 시즌을 버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근본은 무릎이었습니다. 배구에서 가장 치명적인 부상 부위는 팔도 어깨도 아닌 무릎이며, 점프와 착지를 반복하는 모든 동작의 기반이 무릎에서 비롯됩니다. 위파위가 겪은 피로 누적은 결국 시즌 아웃으로 이어졌고, 이 부상은 단순히 선수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팀의 컨디션 관리와 훈련 강도 조절에 대한 경고 신호였습니다. 착지 충격이 쌓이면 점프 타점이 흔들리고 방향 전환 속도까지 떨어지며 결국 현대 배구에서 필수적인 기동력이 무너지게 됩니다. 정관장은 이 근본적인 문제를 직시해야 했고, 인쿠시 합류 이후 그가 같은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체계를 준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인쿠시는 원더스와 몽골리그에서 보여준 경기력은 충분히 인상적이지만 훈련 강도나 코트 리듬은 프로와 비교하면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하루 수시간의 반복 훈련과 체력 소모, 그리고 관절에 가해지는 압박은 학생 선수 시절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가장 먼저 흔들리는 부분이 바로 무릎이며, 이를 버티지 못하면 아무리 뛰어난 공격력도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프로 선수들은 슬개골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보호 장비를 일상적으로 착용하며 체계적인 회복 스케줄을 병행합니다. 이 부분은 단순한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 선수 생명을 지키는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세이프 무릎 보호대가 언급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특수 고탄력 섬유로 관절을 잡아주는 구조는 점프 시 무릎의 전방 이동을 막아주고 착지 충격을 분산시켜 부상 확률을 크게 줄여줍니다. 위파이가 시즌 초부터 꾸준히 관리받았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정 관장은 이 아쉬운 사례를 잉쿠시에게 되풀이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연봉 규모와 기대치만큼이나 체력 관리 시스템을 우선순위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공격력도 중요하지만 그 공격력을 유지할 수 있는 내구성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정 관장이 이번 시즌 새로운 방향을 선택하게 된 배경에는 이러한 근본적 고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빈자리를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팀의 취약점을 정확히 짚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전력 모델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즉, 잉쿠시 영입은 수비 중심 구조에서 공격 중심 구조로 넘어가기 위한 첫 단계이자 근본적인 재건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이 선택이 성공하려면 잉쿠시의 기량뿐 아니라 부상 없이 시즌을 버틸 수 있는 체력적 안정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보다 정 관장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즌의 무게는 기술보다 관절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리 빠르고 강한 스파이크라도 무릎이 흔들리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렇기에 정 관장은 이번 위기에서 뼈아픈 교훈을 얻었고 잉쿠시와 함께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화려한 공격이 아니라 몸을 지키는 기반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프로스포츠에서 계약 소식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은 더 이상 공식 발표가 아닙니다. 이제는 선수 개인의 SNS 반응이 모든 추측의 출발점이 되고 있으며 이번 잉쿠시 사례는 그 흐름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장면입니다. 정 관장 공식 계정의 게시물에 잉쿠시가 남긴 좋아요. 단 한 번은 단순한 관심 표현을 넘어 시장 전체를 뒤흔든 신호로 해석되었습니다. 이는 평소 다양한 팀 게시물에 반응을 거의 보이지 않던 잉쿠시의 행동 패턴을 고려하면 더욱 의미가 커집니다. 특히 이 좋아요가 찍힌 시점이 고이진 감독이 중대한 발표를 예고한 직후였다는 점은 우연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을 형성했습니다. 팬들은 물론 관계자들까지도 이 행동을 계약 협의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에서 선수 본인이 보낼 수 있는 묵시적 응답이라 해석했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서류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추측일 뿐이지만 스포츠계에서는 이런 작은 흔적이 정확한 예고편이 되어온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 선수들은 계약 발표 직전에 팀 로고 이미지를 배경사진으로 설정하거나 특정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며 암묵적 신호를 남겨 팬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잉쿠시의 경우에는 그 신호가 더 강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첫째로 그는 아시아 쿼터 트라이아웃 신청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행정 절차만 마치면 즉시 등록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외국인 선수를 영입할 때처럼 트라이아웃, 신체검사, 협상 기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은 정 관장이 단기간에 전략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를 제공했습니다. 둘째로 현재 전술적으로 공격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즉시 투입 가능한 카드라는 점은 SNS 반응 하나에도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배경 덕분에 잉쿠시의 좋아요는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계약 과정의 그늘에서 드러난 중요한 단서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여러 팬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시나리오가 구체적으로 오고 갔고 정 관장 내부에서 계약에 준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뒤 선수 본인의 행동이 이를 은연중에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공식 발표는 아직 없었지만 각종 정황이 퍼즐 조각처럼 맞아 들어가면서 사실상 결론에 가까운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SNS의 영향력이 단순한 여론 형성이 아니라 구단 전략에도 직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수의 반응 하나가 팬덤 이동을 촉발하고 티켓 판매 예측치와 굿즈 수요를 변화시키며 심지어 구단의 마케팅 운영 방향까지 흔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잉쿠시의 좋아요는 이러한 변화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고 정 관장이 영입 전략을 확정하는 데 있어 심리적 확신을 부여한 요소 중 하나로 작용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잉쿠시의 다음 움직임이 무엇이 될 것인가? 정 관장의 다음 SNS 게시물에 댓글이 달리는 순간 그 신호는 추측에서 사실로 넘어서며 이번 영입이 단순한 소문이 아닌 공식적인 선언으로 굳어질 것입니다. 팬들이 SNS를 주시하며
작은 흔적에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대는 이미 변했고 계약서보다 먼저 움직이는 단서는 항상 디지털 흔적에서 시작됩니다. 수비형 외국인 선수였던 위파위와 공격 중심형 자원인 잉쿠시는 같은 포지션처럼 보이지만 팀에 가져오는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위파위는 지난 시즌 정관장의 코트 밸런스를 안정시키는 핵심 축이었습니다. 리시브 커버 범위가 넓고 수비 위치 선정이 뛰어나며 어려운 공을 연결하는 능력까지 갖춘 전형적인 안정형 선수였습니다. 그의 존재는 세터가 공격 전개를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질서를 유지해 주었고 팀 전체 리듬을 부드럽게 이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유형의 선수는 폭발적인 득점을 기대하기 어렵고 공격에서 압도적인 변수를 만들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잉쿠시는 정반대의 성향을 지닌 선수입니다. 높은 타점에서 내려꽂는 스파이크는 상대 블로킹 라인을 한 번에 흔들 수 있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고 빠른 스텝에서 나오는 공격 전환 속도 역시 기존 정관장의 공격 패턴보다 훨씬 공격적인 흐름을 만듭니다. 즉, 잉쿠시 영입은 단순한 외국인 교체가 아니라 팀의 방향성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고이진 감독은 수비의 빈틈을 감수하더라도 공격에서 상대를 압도하는 전략을 선택한 것이고 이는 전술적 모험이자 동시에 구조적 전환을 의미합니다. 정관장은 올 시즌 들어 메가와 잉쿠시를 양날개로 활용하는 화력 집중형 시스템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두 선수의 장점을 극대화하면 상대 블로킹 위치를 분산시킬 수 있고 공격 점유율을 높여 득점 루트를 다양화할 수 있다는 계산이 뒤따릅니다. 특히 잉쿠시는 하이볼 상황에서도 타점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불리한 연결에서도 공격 성공률을 확보할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이런 장점은 정관장이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며 공격 중심의 팀 컬러를 강화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이런 변화에는 위험도 함께 따릅니다. 수비형 자원이 사라진 만큼 후방 안정성은 약해질 수밖에 없고 리시브 라인에서의 압박도 더 크게 체감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관장은 이 위험을 감수할 명확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의 팀은 안정적인 운영만으로는 순위 반등이 어렵고 상대를 흔들 수 있는 화력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즉, 계산된 위험 속에서 새로운 전략적 기회를 찾으려는 선택입니다. 전술 변화가 가져올 효과는 단순히 경기력에 그치지 않습니다. 팀 정체성 자체가 변하면서 선수 구성과 경기 흐름, 훈련 방식까지 전반적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공격 중심 전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세터의 패스 선택폭이 넓어지고 득점 루트를 예측하기 어려워지며 상대 수비는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잉쿠시는 이 전체 구조의 중심점입니다. 그가 가진 화력은 단지 개인 능력이 아니라 팀의 방향을 결정짓는 축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결국 잉쿠시 영입은 단순한 대체 카드가 아니라 정관장이 다음 시즌까지 고려한 장기적 전술 개편의 출발점입니다. 수비 중심 팀에서 공격 중심 팀으로 넘어가는 과정은 결코 가볍지 않으며 이 과정의 성공 여부는 잉쿠시가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고 얼마나 꾸준히 생산적인 공격력을 보여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변화는 위험하지만 동시에 지금의 정관장에게 가장 현실적인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선택입니다. 정관장이 잉쿠시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전력 보강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결정의 핵심에는 팬덤 이동이라는 거대한 흐름과 상업적 시너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잉쿠시는 원더스 프로그램을 통해 단기간에 높은 인지도를 확보한 선수로 단순히 예능 출연자로 소비된 것이 아니라 실력과 성장 서사까지 보여주며 충성도 높은 팬층을 형성했습니다. 이 팬들은 단순한 시청자가 아니라 선수의 성장 과정에 지속적으로 반응하는 참여형 집단이며 그 영향력은 기존 신인 선수들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정관장이 잉쿠시에게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 팬덤의 움직임에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잉쿠시가 정관장 유니폼을 입을 가능성이 제기되자 유니폼을 구매하거나 데뷔전을 직관하겠다는 글들이 잇따라 등장했습니다. 팬덤의 이동은 구단의 마케팅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이는 곧 티켓 판매, 굿즈 매출, SNS 트래픽 증가로 이어집니다. 팀이 선수의 브랜드 가치를 기반으로 상업적 지표를 강화할 수 있는 드문 기회가 열린 셈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정관장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단순히 득점을 보장하는 선수와 경기장에 수천 명의 팬을 데려오는 선수 중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최근 스포츠 시장에서는 경기력뿐 아니라 콘텐츠와 스토리텔링, 그리고 팬들과의 감정적 연결이 팀 성적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인쿠시는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었고, 이는 팀의 방향성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카드였습니다. 여기에 김명형 PD가 구축한 원더스 프로그램의 파급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프로그램 내에서 인쿠시는 매 회차 성장 서사를 만들어내며 대중적 인지도를 쌓았고, 이 인지도가 팬덤 형성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가 결합된 새로운 시장 흐름에서 매우 강력한 자산으로 작용합니다. 정관장은 이 흐름을 정확히 읽어냈고, 단순한 선수 영입이 아닌 새로운 소비층 확보라는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실제로 구단의 SNS 반응은 이미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쿠시 관련 콘텐츠가 업로드될 때마다 기존 선수들보다 높은 조회수와 반응을 기록하고 있고, 이는 시즌이 시작되면 더 큰 파급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단 입장에서는 전력 보강과 마케팅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드문 선택지를 확보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화제성에 기대는 전략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팀 브랜드를 재정립하는 과정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정 관장이 인쿠시에게 파격 연봉을 제시했다는 소문이 나오기 시작한 것도 이러한 배경을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연봉은 실력만을 반영한 수치가 아니라 브랜드 자산과 상업적 파급력에 대한 투자로 해석해야 합니다. 인쿠시는 이미 프로급 인지도를 확보했고, 콘텐츠 활용 가능성에서도 기존 신인 선수들과 비교할 수 없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팀이 제공하는 대우는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팀의 미래를 함께 재구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은 신호였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하나입니다. 정 관장의 이 상업적 승부수가 실제 성적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까? 팬덤이 가져오는 외부적 효과는 분명하지만 팀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선 결국 코트 위에서의 실전 능력과 지속적인 성장 곡선이 필요합니다. 인쿠시의 브랜드 가치와 전력적 역할이 어느 지점에서 완전히 맞물릴지, 그 답은 시즌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인쿠시는 지금까지의 여정만으로도 충분히 주목받는 선수였지만, 이제 그가 향해야 할 무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입니다. 프로리그는 단순한 재능만으로 버틸 수 있는 곳이 아니며 매일 반복되는 고강도 훈련과 전술 적응 속도, 그리고 체력 유지 능력이 경기력의 절반 이상을 결정합니다. 특히 배구처럼 점프와 착지가 빈번한 종목에서는 무릎 관절이 선수 생명의 핵심이며 이 부분을 얼마나 지킬 수 있느냐가 커리어 전체의 지속성을 좌우합니다. 인쿠시는 자신의 잠재력을 온전히 펼치기 위해 기량만큼이나 내구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여기서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인쿠시가 과연 프로의 벽을 버틸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몽골리그나 원더스에서 보여준 활약은 확실히 인상적이었지만 그 환경은 프로 무대의 훈련량이나 압박 강도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루 수시간 동안 이어지는 반복 훈련과 중량 훈련, 그리고 연속 경기 스케줄이 주는 체력적 부담은 학생 선수 경험만으로는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단순한 단점이 아니라 철저한 관리와 준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세이프 무릎 보호대 같은 전문 장비와 회복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적용된다면 부상 위험을 낮추고 기량 유지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정 관장 역시 이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높은 연봉과 기대치를 부여했다는 것은 곧 선수에게 책임을 맡겼다는 의미이며, 그만큼 구단도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내구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다는 뜻입니다. 프로 무대에서는 단순히 잘하는 것을 넘어 오래 잘해야 한다는 원칙이 존재합니다. 인쿠시의 훈련 방식과 회복 루틴이 이 원칙에 맞춰 재정비된다면 그는 충분히 시즌을 버티고 성장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공격력은 이미 증명된 만큼 남은 과제는 이 화력을 꾸준히 유지하는 체력적 기반을 다지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인쿠시에게 남은 가장 큰 목표는 무엇일까요? 단순한 데뷔나 단발성 활약이 아니라 시즌 전체를 통과하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명확히 증명하는 것입니다. 프로 선수로서의 첫 시즌은 언제나 가장 큰 벽이지만 동시에 성장폭이 가장 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의 타점과 파워가 리그 강수들과 맞붙는 순간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팬들도 이미 기대하고 있습니다. 몽골리그에서 특급 공격수라는 평가를 받았던 그가 한국 무대에서 어떤 반전과 서사를 만들어낼지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이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위파이가 남긴 빈자리는 단순히 수비적 공백이 아니라 팀의 정체성을 흔드는 충격이었지만 정 관장은 이 어려움을 기회로 전환했습니다. 안정 대신 변화를 선택했고 그 변화의 중심에 인쿠시를 세웠습니다. 이는 위험하지만 동시에 가장 미래지향적인 결정이기도 합니다.
현대 배구는 기술만으로 승부하는 시대가 지나고 스토리와 콘텐츠, 팬들과의 연결성이 함께 작동하는 새로운 흐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잉쿠시는 이 흐름에 가장 적합한 선수이며 그의 합류는 팀의 전술과 구단의 방향성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잠재력을 품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잉쿠시가 그 모든 기대를 실제 경기력으로 구현할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시즌이 시작되면 모든 분석과 추측은 코트 위에서 명확한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의 첫 스파이크가 상대 블로킹을 뚫는 순간 새로운 서사가 시작될 것이고 정관장의 도전은 단순한 실험이 아닌 방향 전환의 성공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단지 시작일 뿐이며 잉쿠시가 써내려갈 다음 장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